네, 안녕하세요. 한다면입니다. 자, 오늘은 파트 6번째 시간입니다. 개발자 환경 구축입니다. 개발자의 환경입니다. 환경. 컴퓨터죠, 그죠? 운영체제 기초활용 파트를 배우겠습니다. 이 운영체제라는 건 이제 윈도우라든지 유닉스라든지 뭐 예전에 있던 뭐 도스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을 운영체제라고 하는데 그냥 프로그램입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과거의 기출문제, 지금 현재 컴퓨터에 관련된 기초 문제들, 기출 문제들, 전산에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에서는 운영체제가 깊게 다뤄지고 있고요. 출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기존의 기출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좀 갖다 쓰실 수도 있죠. 그죠?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좀 중요시되는 파트들은 좀 많이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급할수록 천천히 할게요. 네, 보겠습니다. 자, 운영체제 개념입니다. 이 운영체제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스템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는 기계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아니죠. 소프트웨어는 아닙니다. 하드웨어는 이제 중앙 처리 장치가 있어요. CPU가 있고요. 그리고 주변 장치가 있어요. CPU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주변 장치는 뭐 키보드, 마우스, 뭐 이런 것들, 스피커,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게 주변 장치가 되는 거고요. 소프트웨어도 여러분들이 그냥 쓰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뭐 포토샵이라든지 엑셀이라든지 뭐 어떤 인터넷 뭐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은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하고요. 응용 소프트웨어. 그 컴퓨터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집에 있는 컴퓨터와 친구 집에 있는 컴퓨터에는 공통적으로 깔려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윈도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내가 다루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그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운영체제라고도 하고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도 해요. 네,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는 운영체제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운영체제는 컴퓨터 시스템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사용자가 컴퓨터를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내가 쓸 수 있게끔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바로 운영체제라고 합니다. 하드웨어가 있고요, 운영체제가 있고요, 유틸리티가 있고요, 응용 프로그램이 있고요, 사용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 이런 단계로 돼 있다,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사용자와 기계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얘네들도 다룰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유틸리티가 뭐 압축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들.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엑셀이라든지 뭐 포토샵이라든지 뭐 일러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드웨어를 관리하고. 운영체제 목적입니다. 처리 능력, 응답 시간, 신뢰도, 사용 가능도 이렇게 외우라고 합니다. 처리 능력, 반환 시간. 반환 시간이 응답 시간이거든요. 사용 가능도, 신뢰도, 사용 가능도는 내가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사용 가능도라고 보시면 되고, 신뢰도는 정확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리 능력 자체는 주어진 시간 안에, 일정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 처리 능력은 수치로 환산했을 때 크면 클수록 당연히 좋아요. 당연히 좋습니다. 반환 시간입니다. 응답 시간이죠. 시스템의 작업을 의뢰한 시간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걸린 시간인데 당연히 짧을수록 좋아요. 당연한 얘기죠. 그죠? 내가 컴퓨터한테 뭐 계산기를 띄워가지고 5 더하기 5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한 10분 걸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컴퓨터 버려야죠. 그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엔터를 치기도 전에 하면 안 되지만 미안합니다. 엔터를 땅 치면 바로 탕 나와야지. 10이라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응답 시간인 거예요.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클수록 좋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작을수록 좋은 게 뭐니? 그럼 응답 시간, 턴 어라운드 타임 뭐 이겁니다. 사용 가능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바로 쓸 수 있게 하는, 좀만 기다리세요. 계산기를 클릭했는데 지금 다른 거 하고 있으니까 기다리세요. 그러겠습니까? 설마. 그러지 않죠. 내가 쓰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걸 말합니다. 자, 신뢰도입니다. 정확성을 나타내는 건데 5 더하기 5가 뭐냐고 컴퓨터한테 물어봤는데 엔터를 쳤는데 10분이 걸렸어. 참고 기다렸어. 근데 4요 이렇게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갖다 버려야죠. 그죠? 뭐 그런 겁니다. 신뢰도는 정확성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운영체제의 성능평가 요소라고도 합니다. 운영체제의 성능평가 요소가 아닌 것은, 성능평가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요.
자, 운영체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나뉩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그래서 얘도 자주 나오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중 제어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다음 중 처리 프로그램인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제어라는 말 자체는 뭔가를 컨트롤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통제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관리라는 말이 좀 들어갑니다. 관리. 그리고 뭔가 통제를 하려면 감시를 하고 있어야죠. 지켜보고 있어야 뭘 통제를 하지. 그죠? 감시 프로그램, 작업 관리 프로그램,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중 제어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감시 프로그램, 슈퍼바이저라고 하는데 프로그램의 실행과 시스템의 작동 상태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작업 관리는 말 그대로 작업의 스케줄, 시스템 자원 할당 등을 감독합니다. 감동이 아니고 감독입니다. 네. 데이터 관리입니다. 주기억 장치와 보조기억 장치 사이에 데이터 전송과 보조기억 장치의 자료 갱신 및 유지 보수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컴퓨터가 원리가 그런 거잖아요. 제가 CPU가 있고요. CPU가 있고 주변 장치가 있다 그랬어요. CPU 안에 제어 장치가 있고요. 연산 장치가 있고요. 레지스터가 있단 말이에요. 레지스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기억 장치는 보통 포함하지 않는데 어떤 경우는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 주기억 장치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램입니다. 램. 그래서 이 보조기억 장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로컬 디스크 있죠? 내 PC를 더블 클릭하면 로컬 디스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내부에 있는 보조기억 장치, 그걸 말하는데 용량이 크죠? 여기에는 모든 자료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설치한 프로그램들이 다 여기에 저장돼 있죠. 여기에. 그리고 CPU가 있죠. CPU라는 거는 인간의 두뇌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해요. 여러분들 머리로 할 수 있는 것들. 1 더하기 1이 뭐예요? 2. 연산을 하잖아요. 그죠? 제어 장치는 이제 보통 스케줄 관리하는데, 나 지금 이거 인강 듣고, 난 지금 밥 먹어야지? 아니면 짜장면 시켜 먹어야지? 이런 계획을 짜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제어 장치가 되는 거고요. 레지스터는 제가 5 더하기 5가 뭐예요? 라고 하면 10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255 곱하기 255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하죠. 그죠? 생각하면서 그 계산을 하면서 잠깐 울림수가 생기거나 그럴 때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연산을 하거나 스케줄 관리할 때 살짝 저장해야 되는 아주 빠른 기억 장치를 보통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좌우지간요,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가 돼 있는데, 내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려면 CPU가 너무 빨라요. 처리하는 속도가. 그래서 얘하고의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주기억 장치 램을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반도체를.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일단 더블 클릭을 하면 얘를 일로 옮겨 놓습니다. 올려놓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걸 지금 한다는 거예요. 데이터 관리가. 주기억 장치와 보조기억 장치에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자료를 갱신하거나 유지보수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데이터 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시, 작업 관리, 데이터 관리 이렇게 있다. 이 정도. CPU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컴퓨터를 여러분들 어차피 전공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당연히 컴퓨터에 대한 어떤 기계들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게 상식이니까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처리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언어 번역과 서비스, 문제 프로그램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 프로그램만 꽉 잡고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처리 프로그램이니까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틀릴 이유가 별로 없어요. 네, 이 언어 번역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프로그램을 개발하잖아요. 잠깐 지울게요. 프로그램을 개발한단 말이에요. 개발자가.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는 몇 쯤법을 쓰죠? 이진수를 쓴다 그랬어요. 전에 이제 시연을 하면서 이진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자는요, 우리는 그냥 우리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을 쓰거나 영문을 쓰거나 아라비아 숫자를 쓰거나 보통 10진수를 쓰고 있어요. 근데 내가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개발을 했는데 이거는 기계가 알 수 없는 언어로 돼 있어요. 기계는 이진수밖에 몰라요. 01, 01 이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기계가 돌리기 위해서,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얘를 이진수로 기계어로 변환을 해야 돼요. 그걸 우린 컴파일러라고 하거든요. 그걸 컴파일러라고 합니다. 언어 번역이라고 해요. 원시 프로그램은 개발자가 만든 소스를 말하는 거고요. 목적 프로그램은 기계어를 말하는 거예요. 번역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는 어셈블러,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셈블러는 옛날에 어셈블리어라는 언어가 있었어요. 그걸 번역할 때 쓰는
번역기구, 컴파일러는 뭐 C 언어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들, 코볼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거 뭐 베이직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바로바로 번역하는 그런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처리 프로그램이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어요. 효율성을 위해서 사용 빈도가 높은 프로그램, 사용자가 사용을 가장 많이 하는 프로그램들, 링커라든지 정렬, 병합, 라이브러리, 뭐 유틸리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 프로그램을 서비스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문제 프로그램은 특정 업무 해결을 위해 사용자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문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 두 가지는 아닌다. 제어 프로그램은 제어라는 게 통제이기 때문에 감시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감시, 관리 이렇게만 좀 기억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다음요. 네, 다음 운영체제의 운영 방식과 메모리가 있습니다. 운영체제의 시스템 발전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일괄 처리, 다중 프로그래밍, 시분할, 실시간, 그리고 다중 모드, 분산 처리. 요게 요즘에 요렇게 구분을 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었어요. 최근까지도. 근데 그 전에는 뭐 세대별 분류해가지고 일괄 처리, 배치 처리라고 하죠. 일괄 처리, 다중 프로그래밍, 실시간, 시분할, 그리고 다중 처리, 분산 처리,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하기도 했었어요. 아주 예전에는. 그래서 벳다시다분, 벳다시다 이렇게 외워 이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변경되고 있는 순서가 그냥 통으로 묶어놔요. 그러니까 일괄 처리가 가장 1세대라고 하고 다중 프로그래밍부터 실시간 여기까지를 그냥 2로 묶어버려요. 묶어버리고 그 다음 다중 모드가 있고 분산 처리가 있어요. 분산 처리가 네트워크거든요. 자, 하여튼 일괄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괄 처리는 배치 프로세싱이라고 해요. 배치. 그래서 일괄적으로 한 번에 일정 시간, 일정량 모아서 한 번에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이나 월급은 한 달에 한 번 내는 거고 한 달에 한 번 받는 거죠. 그죠? 수돗물 틀자마자 바로 돈 받으러 오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한 양을 측정해서 한 달에 한 번 청구하잖아요. 뭐 그런 거잖아요. 네, 다중 프로그래밍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다중은 멀티예요. 멀티라고 보시면 돼요. 다중은 멀티예요. 멀티입니다. 다중은. 근데 이 다중 프로그래밍 자체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라는 게 핵심이죠.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CPU 한 개인데 그러니까 중앙 처리 장치가 한 개예요. 한 사람의 두뇌 가지고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 음악 듣고 있으면 다른 거 못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인터넷 서핑도 하면서 인스타도 한번 들어가시고 컴퓨터로 들어가죠. 그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CPU가 워낙 빠르니까 이 프로그램들이 A, B, C라는 프로그램을 동시에 우리는 실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CPU는 되게 바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에다가 이게 되게 빠르게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와우, 한 번에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나오면서 시분할 방식이 생긴 거예요. 시분할 방식이. 하나의 컴퓨터를 시간을 나눠서 여러 개의 단말기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우린 시분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타임 쉐어링, 시간을 분할한다는 얘기인데 아주 큰 컴퓨터가 있어요. 아주 정말 좋은 컴퓨터가 있어요. 막 슈퍼컴퓨터가 있어요. 슈퍼컴퓨터가 있어요. 근데 이 컴퓨터를 어떤 회사에서 직원이 5명이라고 그래서 5대를 살 수 없잖아요. 5대 사면 안 되잖아요.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단말기, 입출력 장치, 모니터 키보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연결을 해놓고 얘네한테 시간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자, 너 1분 써. 그 다음 1분 써. 1분 써. 그럼 이 사람이 1분 쓸 동안 얘는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 얘. 이거는 우리의 시간이고 컴퓨터의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 이 사람들 각자는 내가 지금 슈퍼컴퓨터 혼자 쓰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다중 프로그래밍을 적용하게 되면서 이거 시분할도 가능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다중 처리입니다. 자, 여러 개의 처리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프로세싱. 그러니까 둘 이상의 CPU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그렇게 외우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실시간 처리입니다. 바로바로 처리하는 거예요. 뭐랑 반대입니까? 배치랑 반대예요. 일괄 처리는 모았다가 하지만 실시간은 정말 바로바로 자료가 생기면 바로바로 처리하는 게 바로 실시간 처리가 되는 겁니다.
네, 처리할 작업을 바로바로 처리하는 시스템. 예를 들면 항공기 예약하고 어떤 표 같은 거 예약하는 거죠. 은행 업무를 하거나 질의응답하거나 이런 게 실시간 처리에 적합한 용도가 되겠습니다. 뭐 돈 찾으러 왔는데 한 달 뒤에 오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다중 모드입니다. 일괄 처리, 시분할, 다중 처리, 실시간 처리 시스템을 한 시스템에서 모두 제공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로 뭉쳐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다. 일괄 처리가 1세대라고 보고 얘를 이제 하나의 두 번째 발전 방식이라고 보고 이거를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는 다중 모드가 생겼고 그 다음 네트워크가 만들어졌구나. 여러 대의 컴퓨터들에 의해 작업들을 나누어 처리하고 그 내용이나 결과를 통신망을 이용해서 상호 교환되도록 연결돼 있다.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어떤 특징들을 설명해 주고 얘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 순서가 어떻게 되니 올바른 순서로 나열한 게 뭐니 뭐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거니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요. 다음 메모리와 스풀 그리고 교착 상태에 대해서 좀 배우겠습니다. 메모리는 그 저장 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기억 장치를 말합니다. 레지스터가 제일 빨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255 곱하기 255 뭐 이런 거. 그거 할 때 잠깐 저장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 캐시 메모리가 있고요. 그 다음 주기억 장치, 메인 메모리라고도 보통 얘기합니다. 보조기억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죠. 프로세서, CPU에 있는 고속 메모리로 프로세서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담고 있는 메모리입니다. 제일 빠릅니다. 레지스터 다음으로 빠른 메모리로 CPU 내부에 존재하고요. CPU가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를 담고 있는 메모리를 말합니다. CPU와 이게 핵심입니다. CPU와 주기억 장치 간의 속도 차이로 인한 성능 저하를 막기 위해 사용됩니다. CPU가 너무 빨라. 그러니까 뭐냐면 보조기억 장치가 있어요. 여기에 프로그램들이 저장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램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D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주기억 장치입니다. 그리고 CPU가 있어요. 인간의 두뇌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빠르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빨라. 그래서 얘를 가지고 왔어요. 얘랑 얘의 속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도체를 써야겠다. 그래서 D램을 이용해서 여기다 저장했다가 피드백을 하려고 했는데 얘가 너무 빨라. 더 빨라. 그냥 완전 빨라. 그래서 일을 넘겨주면 얘가 빨리 처리하고 돌려버린 다음에 얘는 놀고 있어요. 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주기억 장치와 CPU 사이에 속도 차이를 보완할 수 있는 메모리를 뒀는데 이게 캐시 메모리라고 해요. 시간이 돈이에요. 시간을 아끼는 거죠. 캐시. 현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SRAM을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D램, SRAM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주기억 장치 이겁니다. 이거. CPU와 직접 접근이 가능한 메모리인데 캐시 메모리에 비해서 느리지만 하드디스크보다 빠르고요. 보통 D램으로 구성된 메모리를 말합니다. 네, 보통 D램입니다. 네. 보조기억 장치입니다. 그걸 뺀 나머지죠. 뭐 USB도 보조기억 장치가 될 수 있고요. 하드디스크, 로컬디스크라 그랬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보조기억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용량이 대용량이죠. 용량이 큰 편이고요. 큰 특징은 비발성 메모리예요. 휘발 날아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발성은 안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워드 작업을 하고 있다가 블록을 이렇게 잡았어요. 잡은 다음에 복붙이죠. 컨트롤 C를 했어요.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놓고 붙여넣기 하면 이 내용이 여기 붙여넣기가 되잖아요. 당연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복사를 했어요. 얘를 복사했는데 컴퓨터를 꺼버렸어요. 그럼 이 복사된 게 남아있나요? 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기억 장치나 캐시 메모리 얘네들은 휘발성이에요. 날아가요. 전원이 차단되면 자료가 날아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은요. 근데 보조기억 장치는 저장을 해놓으면 날아가지 않죠. 컴퓨터 껐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포토샵이나 뭐 이런 걸 다시 까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저장이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주기억 장치보다는 느리지만 컴퓨터의 전원을 끄더라도 데이터가 보관되는 하드디스크나 USB 메모리 등의 기억 장치를 말합니다. 네, 스풀입니다. CPU와 입출력 장치가 독립적으로 동작하게 해서 CPU에 비해 주변 장치의 처리 속도가 느려서 발생하는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기법을 스풀이라고 합니다. 얘도 좀 많이 나온 편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 과거에는 프린터가 이렇게 있어요. 잘 그렸나요? 이 프린터가 있습니다. 프린터가 이제 인쇄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인쇄 명령을 내리면요. 다른 일을 못했어요. 인쇄 끝날 때까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시절이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은 인쇄를 걸면은 다른 일을 할 수 있죠. 인쇄가 이렇게 뭐 막대기가 쓱 이렇게 되면서 인쇄가 완료됐다고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 인쇄가 되지 않았지만 어떤 메모리가 있어요. 그 메모리에 얘를
계속 밀어보내는 방식이죠. 심지어 요즘에는 프린터 자체에도 메모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쇄할 거를 프린터에 잠깐 저장했다가 컴퓨터는 다른 일을 하고 프린터는 인쇄를 계속하고, 그러니까 100장을 출력하는데 1시간 걸리는데 만약에 1시간 동안 내가 컴퓨터를 못하면 얼마나 참 손해입니까? 비경제적입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고안된 기법이 바로 스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교착 상태입니다. 다중 프로그래밍 상태에서 서로 필요한 자원을 무한정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우린 교착 상태라고 합니다. 교착 상태가 걸릴 수밖에 없는 조건은 상호 배제, 환영 대기, 비선점, 점유화 대기,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중 교착 상태의 필수 조건이 아닌 것은 비선점인데 선점,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이 선점이라는 거는 양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양보, 비양보, 양보하지 않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중 프로그래밍이 뭐라 그랬어요? CPU 한 개 가지고 프로그램을 여러 개 실행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A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B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C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얘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파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천천히 할게요. 급할수록. 자, 다중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얘가 있는 이 자료가 완성되고 그 다음 밑에 내려가야 되는데, 얘가 완성이 되기 위해선 B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어요. 이 자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얘의 도움을 받아야 이걸 완성해서 다시 양보할 수 있어. 다시 같이 쓸 수 있게 버려둘 수 있어요. 딴 데 둘 수 있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B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B는 마찬가지로 얘를 완성하기 위해선 A가 가지고 있는 얘가 필요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얘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양보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응답 없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프로그램들이. 네, 그걸 교착 상태라고 해요. 교착 상태에 상호 배제라는 건 말 그대로죠. 서로 배제한다는 얘기예요. 난 나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만 이기적인 건가? 뭐 그런 거죠. 그죠? 환영 대기, 돌아오길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점유, 내가 갖고 있으면서 대기한다는 얘기예요. 비선점, 비양보예요. 양보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다시 핵심입니다. 다중 프로그래밍 상태에서 서로 필요한 자원을 무한정 기다리고 있는 요 상태, 요게 핵심되는 단어입니다. 교착 상태 영어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데드락입니다. LOCK, 데드락, 교착 상태 데드락,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필수 조건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다음요. 네, 다음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프로세서, CPU나 처리기에 의해 처리되는 사용자 프로그램입니다. 즉 실행 중인 상태인 프로그램을 우린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현재 CPU가 하고 있는 게 어떤 작업들이야? 그 작업들을 우리는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작업이라고도 하고 태스크라고도 합니다. 네, 프로세스 상태입니다.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CPU가 있다 그랬어요. CPU가 있고요. 이렇게 있고 두뇌가 이렇게 있어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작업들을 우린 프로세스라고 한다 그랬어요. 준비라는 게 있어요. 프로세스가 CPU를 할당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프로세스가 있어요. 어떤 작업이 있어. 근데 얘가 할당을 받아야 돼. CPU가 본격적으로 손을 대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기다리고 있는 상태. 여기서 누가 빠져나가면 팍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 그걸 레디라고 합니다. 준비라고 합니다. 프로세스가 CPU를 할당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준비 상태인 Q에서 실행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거고요. 실행, 이건 런입니다. 런. 지금 현재 실행 중인 거예요. 준비 상태 Q에 있는 프로세스가 CPU를 할당받아서 실행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기나 보류나 블록이 있습니다. CPU가 작업을 하고 있다가 야 이거는 입출력이 필요한데? 그러면 입출력 처리 때문에 잠깐 중단이 된다는 거예요. 프로세스가. 야 출력하러 가. 프린터한테 한번 가봐. 이렇게 하고 잠깐 프로세스는 걔를 안 보고 다른 애를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입출력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대기라고 합니다. wait,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디스패치입니다. 준비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는 프로세스 중에 준비 상태에서 이 상태에 있는 애들 중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가 할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걔네들 중에서 정말 위급한 거, 우선순위가 높은 거, 걔를 할당해주는 실행 상태로 전이되는 그런 과정. 그 과정을 우린 디스패치라고 합니다. 됐죠? 준비, 실행, 대기, 보류, 블록 같은 말이고요. 디스패치가 있다라는 거죠. 프로세스는 출제가 많이 된 적이 있습니다.
요 설명을 쭉 해주고 얘가 뭐야? 그러면 프로세스. 이렇게 낸 적이 많습니다. 얘네들도 뭐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예, 다음요. 다음 스케줄링입니다. 제어 장치가 하는 일이라 그랬었어요. 스케줄링은 순서를 결정하는 그런 거를 말했잖아요. 그죠? 프로세스가 생성되어 실행될 때 필요한 시스템의 여러 자원을 해당 프로세스에게 할당하는 작업을 말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을 스케줄러라고 합니다. 스케줄링의 종류가 비선점이 있고요. 선점이 있어요. 제가 이 선점 이건 양보라 그랬어요. 양보. CPU를 양보한다. 뭐 그런 겁니다. 비선점은 비양보. 양보하지 않는다라 그랬어요.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이미 할당된 CPU를 다른 프로세스가 강제로 빼앗아 사용할 수 없는 스케줄링. 선점은 하나의 프로세스가 CPU를 할당받아 실행하고 있을 때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프로세스가 CPU를 강제로 빼앗아서 사용할 수 있는 스케줄링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있는데 야 내가 더 급해. 너 나와. 이런 거. 이게 선점이라는 겁니다. FCFS라는 게 있습니다. FIFO, First In, First Out. 먼저 들어온 게 먼저 처리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준비 상태 큐에 도착한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CPU를 할당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배려하지 않는 거죠. 그냥 급한 게 있든 없든 그냥 무조건 순서대로만 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네, 뭐 화장실 같은 거. 화장실에 이렇게 있는데 기다리고 있겠죠.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정말 급한 사람이 있어요. 막 설사야. 그런데 미안합니다. 근데 이걸 다 기다려야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정말 급하면 양보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기법. 예, 먼저 온 대로 먼저 하는 그런 기법. 예, 그게 FIFO입니다. 이건 실행 시간이 가장 짧은, 그죠? 쇼트겠죠? 쇼트. 그죠? 쇼트잡? 뭐 이런 거겠죠. 그죠? 실행 시간이 가장 짧은 프로세스에게 먼저 CPU를 할당하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작업들 중에 이거는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되게 오래 걸려. 그러면 얘네들 너무 많이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것들 중에 실행 시간이 짧은 거, 그냥 금방 처리할 수 있는 거 위주로만 빨리 하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되게 높은 건데 계속 양보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해야 되는 건데. 그죠? 그런 겁니다. 네. HRN입니다. SJF를 보완한 것으로 대기 시간과 기다렸던 시간과 실행 시간을 같이 병행해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HRN입니다. 우선순위 기법입니다. 프로세스마다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그 중에 가장 높은 프로세스에게 먼저 CPU를 할당하는 기법입니다. 자, 비선점 4가지가 있습니다. FIFO, FCFS, SJF, HRN, 우선순위,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읽은 이유는 다음 중 비선점 스케줄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음 중 선점 스케줄링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선점형 스케줄링에는 SRT가 있습니다.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남은 시간과 준비 상태 큐에 도착한 프로세스의 실행 시간을 비교해서 이 프로세스가 지금 작업 중에 있는데 한참 작업 중에 있어요. 근데 남아있는 시간이 있어요. 한 5분 걸려요. 근데 금방 도착하는 1분밖에 안 걸린대요. 그럼 걔로 교체해주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빼앗는 거죠. 그죠? 가장 짧은 실행 시간을 요구하는 프로세스에게 CPU를 할당하는 기법을 SRT라고 합니다. 라운드 로빈, RR이라고 합니다. 보통 RR이라고 외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CPU 스케줄러가 준비 상태 큐에 정의된 시간만큼 각 프로세스에게 CPU를 제공하는 시분할 시스템에 적합한 스케줄링입니다. 작업들을 시간을 나눠서 땅땅땅땅땅땅땅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처리하는 방식. 그러니까 시분할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시간을 나눈다는 말이 들어갔는데 시분할 시스템이라는 말이 없네? 그러면 RR 찍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라운드 로빈. 시분할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작업을 시간을 나눠서 하는 거니까. 네,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